퇴직금만 믿고 안주하다 보면 어느새 파산이라는 현실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당신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직금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게다가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물가 상승,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까지 겪다 보면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딱 맞는 현실적인 돈벌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퇴직하면 편하게 쉬어야지라는 말을 많이 듣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다채롭고 때로는 걱정거리로 가득 찰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퇴직을 준비할 때 은퇴금만 바라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후반기를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여러 방향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걸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로 60세에 퇴직한 김민수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민수 씨는 오랜 기간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퇴직금을 모아두었지만 퇴직 후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겹치면서 이대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소 관심 있었던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도전했죠. 처음에는 인터넷 강의와 다양한 창업 관련 서적들을 보며 공부했고 작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꾸준한 노력 덕분에 몇 달 후에는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는 퇴직금만 의존하면 한계가 있다는 걸 몸소 느꼈다며 내 경험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정희 씨의 이야기예요. 이정희 씨는 평생 회계사로 일하면서 전문 지식을 쌓았고 퇴직 후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와 컨설팅 활동을 시작했어요. 퇴직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친구나 지인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반에는 소규모 강의실에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고 강의 요청과 컨설팅 의뢰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정희 씨는 노후에도 배움과 나눔의 즐거움이 있다며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을 보여주는 박영수 씨의 이야기예요. 박영수 씨는 퇴직 후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다양한 인생 경험과 취미 생활을 콘텐츠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영상 제작에 서툴렀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차 영상 편집 기술을 익히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갔어요.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다며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재미와 함께 광고 수익, 협찬, 그리고 팬들의 후원 덕분에 안정적인 부수입을 만들게 되었죠. 영수 씨는 퇴직금만 믿고 살기엔 우리 모두가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전의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며 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부터 쌓은 경험과 지식은 결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불안감도 많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시작하는 용기라는 점이에요. 또한 요즘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소규모 창업, 프리랜서 활동,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수입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은퇴 후에도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은퇴 후의 도전이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현재 상태와 미래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 전부터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미리 분석해두면 은퇴 후에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갑작스런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은퇴 후에도 친구, 동료,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나오듯이 은퇴 후의 새로운 도전도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때 더욱 실현 가능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준비와 도전의 중요성이에요. 퇴직금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물론 시작은 두려울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은퇴 후의 삶도 더욱 풍요롭고 즐거워질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세 분의 사례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퇴직금만 믿던 내가 아닌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로 거듭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글이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조금이나마 용기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실은 매번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걸음씩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퇴직금만 믿다, 파산이라는 말이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퇴직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만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나간다면 노후의 걱정은 줄어들고 대신 삶의 만족도와 보람이 배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앞서 이야기한 준비와 도전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이제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1. 꾸준한 자기계발과 평생학습. 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이를 위한 준비를 넘어서 삶 자체를 즐겁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커뮤니티 센터, 혹은 지역 대학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며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 분은 퇴직 후 스마트폰 사진 촬영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만의 사진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지역 행사에서 전시회를 열어 소소한 부수입도 올리며 즐거운 취미생활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했죠. 평생학습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 소규모 창업과 프리랜서 활동. 은퇴 후에도 자신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김민수 씨와 이정희 씨, 박영수 씨의 사례처럼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컨설팅, 작가 활동, 혹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중요한 것은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나 창업 보육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처음 시작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3. 건강관리와 체력 유지.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을 유지해야만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기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검진 등을 통해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작은 건강관리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면 체력 유지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니까요. 4. 인정 네트워크와 사회적 참여.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나 동료, 혹은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 예로 은퇴 후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적극 참여한 분들은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알찬 일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사회 참여를 통해 보람을 느끼면서 동시에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5. 금융관리와 재테크 전략.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한 금융관리와 재테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퇴직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이 생긴다면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테크 전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고 다른 일부는 부동산 소액 투자나 PP 금융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위험한 투자에 한 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는 꾸준히 소액씩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테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퇴직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쌓은 자산들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미 세 분의 사례에서 보듯 각자의 방식으로 도전과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한 걸음씩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평생학습과 인적 네트워크, 건강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금융관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면 퇴직금만 믿다, 파산이라는 불안은 점차 사라지고 자신만의 행복한 은퇴 후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며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해 보자고요.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